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사주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께서 출판사를 쭉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책 많이 이렇게 질문 많은 걸 궁금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문제를 내줬는데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5050이라고 말을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가우스라는 사람이 저랑 똑같은 나이, 초등학교 4학년 9살이죠 그때 같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5050이라는 답을 내렸대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은 좀 수학적으로 키워봐야 되는 생각을 그때 좀 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같은 문제를 내주시더라고요. 힘들고 바로 맞췄는데 담임 선생님은 4학년 담임이 돼가는 이제 한 번 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빨랐나 봐요. 참 많이 해주시고 이것저것 얘기들이 있어서 아무튼 수학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1 모의고사 때 첫 모의고사가 전교 1등이 나왔어요. 수학만. 또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학을 좀 좋아하다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수학을 하다가 그때 고1 때 이제 고2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수의 거듭제곱합 그거를 이제 조화수열로 할 수 있다는 챕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말했던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에 일반항이 조화수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용하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듭제곱도 할 수 있고 1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1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반항을 구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조금 하면 점화식이랑 규칙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새벽 3시까지 유도하고 다음날 수학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민영아 너가 구한 거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구했다 해가지고 베르누이 수라고 하더라고요. 1600년 말에서 1700년 사람인데 참 특이한 게 저랑 같은 수식을 유도한 사람이 또 있대요.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저처럼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우스도 저에게 굉장히 멋진 존경할 인물이었지만 그 베르누이가 가우스보다 한 세대 더 윗사람이고 베르누이, 오일러, 가우스 그리고 가우스의 제자 리만 그 다음 세대 뭐 라마누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리처드 파인만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유도해 보니까 1700년대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유도해서 베르누이서라는 게 되고 어떤 걸 또 이걸 더 열심히 해서 발견하다 보면은 1800년에 누가 개발한 거를 내가 처음으로 유도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어느 날 유도해낸 게 우리 인류 처음으로 유도한 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베르누이수의 일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처음엔 되게 복잡하다가 나중에 이게 다 떨어지면서 규칙이 딱 나오는 감정을 느끼신 분이라면은 누구나 다 뭔가 학문이 재밌다는 감정 그리고 이 숫자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때 많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과거 100년 200년 전 사람들도 아는 거고 앞으로 1000년 후 사람도 아는 건데 단 그 하나 1 더하기 1이 2라는 공리로만 출발해가지고 외계인도 알 수 있는 어떤 일반식을 딱 유도해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 식을 최초로 유도한 역사가 그리 멀지 않은 1700년이라는 거에 되게 흥분됐어요. 제가 유도해낸 식이 가우스뿐만이 아니라 베르누이, 오일러, 가우스, 베르나르트 리만 수학 역사의 계보가 쭉 있고 그게 수학사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수학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조금만 더 잘 들어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운 좋게 군악대 피아노 부명으로 뽑혔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만찬 행사에서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해가지고 하는 일인데 제가 5살 때부터 피아노 쳤지만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했는데 아무튼 피아노 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머리에 번뜩 스치는 게 뭐냐면은 피아노에 12음계가 있거든요. 근데 피아노에 12음계가 6음 차이는 증사도를 해가지고 약간 듣기 긴장되는 음이 나요. 예를 들면 사이렌 소리, 삐포 삐포 같은 소리인데 이 4음 차이는 도미솔샷 같이 레파나 샷 같이 되게 안정된 게 나오죠. 그리고 뭐 C 메이저 셈은 도미솔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뭔가 끝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느낌 세븐 코드 같은 그런 코드나 이제 이오니안 스케일이나 뭐 해가지고 이제 스케일도 많이 여러가지 배우고 하는데 그때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한 베르누이 다항식의 개수가 제일 큰 게 2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 그 다음에 720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리만 제타 함수로 표현하면서 이게 온주율도 나오는 걸 알았고 항의 끝항을 일반식으로 하면은 가우스의 표준 전기분포도 여기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걸 알았는데 표준 전기분포랑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표준 전기분포 우리 근데 그 개수들의 12가 이 모든 큰 수들을 나누는 개수인데 앞으로 가장 큰 개수일수록 이제 도미넌트하게 나누는
이 12로 나눈다는 게 음악이 12개로 돼 있는 거랑 이게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군악대 있을 때. 그러다가 인대를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살 여동생이 있는데 대학교를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사주를 보고 왔는데 자기가 관운이 있어서 되게 학교군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점을 봐가지고 동생 학교를 못 다니게 하냐, 아빠가 아주 거기가 용한데라고 한번 믿어보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동생이 22살에 공무원 7급을 합격을 하거든요. 그때가 한 1년 8개월인가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합격했다는 거 언제 알았냐면은 집 앞에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동생이 합격했다고. 법학이랑 행정법을 만점 맞았는데 헌법이랑 행정법 학원 강사분이 엄청 칭찬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엄청 빨리 합격한 거구나. 그리고 22살이면 전국 최연소 합격이니까 진짜 이런 사주가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확실한 거는 사람 마음에 이제 이런 걸 믿게 하니까 어떤 강력한 힘이 나오진 않아요. 사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저 이제 대학교 친구들끼리 한번 사주 카페를 갔는데 토익 스터디를 하다가 토익 지각비 모은 걸로 카페인데 사주도 봐준다고 거기 갔는데 막 이것저것 사주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주 도사님이 12간지가 있는데 이렇게 6간지가 있는 거 12시 6시랑 충을 한다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내가 피아노 음계 외울 때랑 똑같은 건데 1번이랑 7번 2번 8번 이거 딱 6음 차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얘랑 사이좋고 얘랑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피아노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되게 듣기 좋은 음이 나는데 이렇게 누르면 긴장된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보러 간 친구가 5명 총 6명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얘는 진짜 천재 같다고. 왜냐면 제가 이걸 그때 즉흥으로 막 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사 그 선생님이 도사를 해야 되면 그 명리학 선생님도 이런 포리는 자기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자기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피아노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복비도 안 내고 차 다 얻어 마시고 한 피아노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내가 이 사주에 대한 걸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수학엔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걸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사주도 맞는지 아닌지 검사하려고 이거 통계라는데 정작 통계학적으로 접근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상위 몇 %로 몇 % 확률로 발현된다. 그리고 정확도가 몇이고 그렇지 않을 비율은 몇이다. 에큐러시는 몇이고 리콜은 몇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정작 사주는 확률은 고전 동양 학문이라는데 아무도 서양 기반의 확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은 재밌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이제 취미로 하다 보니까 사주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병행하면서 수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제가 베르누이, 오일러, 가우스 쪽에서 리처드 파인만까지 했잖아요. 리처드 파인만은 고1 때 그걸 발견하고 자서전에 이렇게 모든 물질이 분해할 수 없는 일과 같은 정수로 이루어졌다. 이걸 구성된다.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데 이런 양자역학을 이제 되게 발전시키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 사주 이야기는 별개예요. 수학적으로는 뭔가 양자역학에 관련된 걸 하고 싶다. 리처드 파인만처럼. 왜냐면 나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걸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도 있는데 수학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이제 카이스트에 양자역학을 컴퓨테이셔널 전산 해석해가지고 하는 랩에서 이제 인턴 생활도 하고 학부 졸업 주제는 양자역학적인 거를 직접 댄싱 하거나 센서를 만들 수 있는 초정밀 미세 가공이라 해가지고 MEMS라는 걸 전공해서 광학 레이저 소자 내시경을 만들어요. 전공을 하다가 어떻게 레이저 라이다 전공한 걸 해서 이제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하고 보니까 700명이 인사 동기라고 있는데 4번 이름 생일을 700명 싹 써놓고 자기 4번 외우라고 이제 프리젠테이션 띄워놓는 거예요. 첫날에 난 내 4번 외우려고 이렇게 찍어놨는데 생일이 다 있네? 생일을 다 찍어다가 그날 700명을 사주 프로그램 다 돌려가지고 저랑 궁합을 잘 맞는 순위를 다 배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3개월 동안 신입사원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는 게 굉장히 귀한 시간을 생각해서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5명을 뽑아가지고 탄핵 공모전을 나갔어요. 우리가 궁합은 진짜 가장 좋은 실제로 이런 사람끼리 팀을 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그냥 한 30명 중에 몇 명 뽑아서 할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대량의 다양한 사람이 섞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대상을 받은 거예요. 1등이었어요 저희. 근데 결과도 좋았지만 그 과정도 너무 재미나고 신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좀 말도 하면서 점점 제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사주를 제가 풀이도 하고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대상 받을 때쯤에 제가 사주를 봐준 사람이 저장된 사람만 2,000명 넘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도 야 나 사주 볼게 사주 볼게 하고 뭐 친구 이름 누구 쓰고 저장하고 이러면 2,000명 넘어갔는데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본업은 자동차 쪽 인공지능이지만 취미는 사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으로 사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제 사주 풀이는 좀 정량적이고 수학과 음악과 관련된 뭔가 엄밀한 통계학 기반의 사주 풀이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모습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저도 많이 준비해서 제가 하와이에서 만난 유스 호스텔 묵었을 때 저녁마다 친구들이 항상 모여서 이야기했던데 그 외국인 친구들을 사주 풀이를 해주면서 미팅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사주라는 학문을 영어로 코팅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올리겠다. 왜냐 그 친구들이 나도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하냐 하니까 영어로 된 강의가 없더라고요. 영어로 한번 번역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응원해주세요.